자신이 영웅이라고 믿는 사람, 반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이 두려워 도망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심리학적 콤플렉스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패턴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구세주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신이 열등하다고 믿어요. 신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어른이 되길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게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특정한 콤플렉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콤플렉스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각하지 못한 채 특정한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역사적 인물이나 신화 속 캐릭터의 이름을 단 콤플렉스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폴레옹, 신데렐라, 피터팬, 심지어 신까지요. 오늘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심리적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부터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까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15가지 콤플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는 자신을 구세주나 지도자로 여기는 심리 패턴이에요. 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거든요. 자신에게 특별한 운명이나 고유한 사명이 있다고 믿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실제 메시아나 예언자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은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에게서 자주 나타나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점차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가 제안한 유명한 이론이죠. 3세에서 6세 사이의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고 동성 부모에게는 라이벌로 보면서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라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국 이 단계를 지나면서 아버지를 경쟁자가 아닌 동일시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이름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오이디푸스에서 따온 거예요.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이론이 다소 논쟁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피터팬 콤플렉스는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합니다. 정서적 발달이 청소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대신 무책임하고 유치한 태도를 선호하죠. 이 이름은 영원히 어린이로 남고 싶어 했던 동화 속 피터팬에서 따왔습니다. 피터팬 콤플렉스는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합니다. 정서적 발달이 청소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대신 무책임하고 유치한 태도를 선호하죠. 이름은 당연히 영원히 어린이로 남고 싶어 했던 피터팬에서 따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는 편이죠. 흥미로운 건 이게 의학적으로 공식 진단명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의 성향이나 의존 성향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도니스 콤플렉스, 흔히 근육 이형증이라고도 불립니다. 건강에 해롭을 정도로 자신의 몸에 집착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약하다고 느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거울을 봐도 여전히 근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남성들에게 나타나며 특히 보디빌딩이나 격투기처럼 신체 크기가 중요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견됩니다. 심각한 경우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고 삶의 모든 것을 훈련에 쏟아붓죠. 과도한 단백질 섭취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문제는 본인들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한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 콤플렉스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성공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죠. 이 콤플렉스는 자아 실현을 방해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한적인 행동 패턴에 묶어두게 됩니다. 왜 성공이 두려울까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게 무섭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재능을 개발하면 주목받게 되니까요. 또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죄책감도 있죠.
친구나 가족이 질투해서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함께 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월감 콤플렉스는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믿고 과장된 자존감을 보이며 자기 말은 항상 옳다고 확신하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거든요.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추려는 방법이기도 하죠. 실제로는 내면의 깊은 불안을 과장된 자신감으로 덮고 있는 겁니다. 열등감 콤플렉스는 반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더 많은 자질과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과잉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다고 느끼는 사람이 굽 높은 신발을 신거나 자기보다 작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식이죠. 또는 화려한 태도로 주의를 끌거나 과도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실제 또는 상상의 결함을 보상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슈퍼맨 콤플렉스는 건강에 해로운 책임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느끼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모든 일을 떠안게 돼요. 번아웃 증후군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오델로 증후군은 병적인 질투를 말해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파트너가 불충실하다고 굳게 확신하는 망상장애죠. 끊임없이 파트너의 불륜을 의심하고 활동을 감시하며 메시지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름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델로에서 따왔어요. 오델로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말죠. 현실에서도 이 증후군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심한 경우 폭력적인 행동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는 심리 패턴이에요. 동화 속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구출되듯이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말하죠. 독립하거나 자립할 수 없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의 지원과 의사결정에 의존하며 성인의 책임을 두려워합니다. 이 콤플렉스는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해진다고 해요. 여성이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남을 지원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존재로 교육받는 문화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신의 노력 대신 누군가에게, 보통은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배우는 겁니다. 나폴레옹 콤플렉스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격적인 태도를 가리켜요. 자신의 작은 키를 보상하려고 지나치게 지배적이고 야심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름은 당연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서 따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나폴레옹이 실제로는 당시 프랑스 남성의 평균 키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만난 엘리트 군인, 귀족, 고위 관리들보다 훨씬 작았던 거죠. 그래서 작다는 이미지가 굳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과도한 야망과 끊임없는 권력 추구가 이 콤플렉스의 상징이 되었어요. 영웅 증후군은 영웅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건강하지 못한 수준에 이른 상태입니다. 심지어 해로운 상황을 몰래 만들어낸 다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영웅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극단적으로 왜곡된 형태죠. 박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감시하며 음모를 꾸민다고 비이성적으로 믿어요. 실제 증거는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적대적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결국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럼 박해받는다는 믿음이 재확인되는 거죠. 박해망상은 내용이 매우 다양한데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완전히 불가능한 것까지 있어요. 심한 경우 해를 입지 않으려고 아예 집 밖을 나서지 않기도 합니다. 죄책감 콤플렉스는 과거 행동에 대한 강렬한 책임감과 후회를 특징으로 해요. 심지어 자신이 일으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죠. 미래에 뭔가 잘못할 거라는 지속적인 믿음과 두려움도 포함됩니다. 명확하거나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고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극도의 오만함과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죠. 복잡한 문제나 불가능한 작업 앞에서도 실수나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길 거부합니다. 자신의 의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다고 생각해서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워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보입니다. 사회의 관습이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 배려나 특권을 당연하게 요구하죠. 이런 콤플렉스는 기업 리더, 사회 지도자, 정치인에게서 자주 발견돼요. 처녀 콤플렉스는 독특한 심리 패턴이에요.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처녀적이고 순수하다고 여기는 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적 욕망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순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이건 관계에서 성과 사랑을 통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깊은 감정적 유대와 육체적 친밀감을 동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리된 인식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다양한 콤플렉스들을 보면서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누구나 이런 패턴 중 하나쯤은 약하게나마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각이죠.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게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의 경험, 사회적 기대, 개인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콤플렉스들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커리어가 막히고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기에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콤플렉스가 발견될 수 있겠죠.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면서 말이에요. SNS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패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